네, 안녕하세요. 2026년이 돌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이 적토마, 붉은 말의 해잖아요.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고, 올해는 조금 코인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비트코인 분석에 앞서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이어갈지, 오늘은 조금 제가 공통 구간이라는 좀 차트 분석을 할 때 좀 중요시하게 여러분들께서 분석할 때 하셔야 되는 그 한 가지를 이번 비트코인 목표가 설정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지난 영상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일단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여러분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뭐 많은 유튜버들도 하락이 더 남아 있다.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50%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좀 약간 공포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말씀드렸던 게 탈출 기회다. 그리고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상승 임박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도 계속 윗꼬리 달리고 내리는 행보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숏 연료 모으고 있는 매집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매집 구간으로 보여서 아래로 하나 더 충격 주면 매수할 자리 남겨두고 조금씩 추가 매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매수했던 것들은 당연히 뭐 다 수익이겠죠. 지난 영상까지를 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계속 이제 탈출 자리다, 그리고 곧 상승 임박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다이렉트로 상승을 하든 아니면은 한 번 더 아래로 뺐다가 상승을 하든 그냥 다이렉트로 빠지는 이 그림은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둘 중에서 그냥 상승을 하는 걸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높은 확률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톡방에도 텔레그램에도 글을 올린 게 추가 매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였던 거죠. 사실 지난 유튜브 올리고 나서 뭐 댓글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댓글 보면은 한파동 더 빠진다, 뭐 개나 소나 올라간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더 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긍정적인 거든 뭐 부정적인 거든 어쨌든 관심이니까 저는 뭐 어떤 댓글이든 다 환영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분들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만큼 하락한 상태에서 이만큼 올랐다고 이게 뭐 찐반이냐 이렇게 논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분들의 관점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저도 차트를 매일 거의 수시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현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 형태의 움직임, 이 형태의 움직임을 매집으로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락을 위해서는 고점을 높여야 돼요. 근데 94K 한 차례 온 이후에 고점을 높이질 못하고 계속 버티고 있죠. 버티면 버틸수록 이게 고점을 높여야지 더 떨어뜨릴 힘이 생기는 건데, 고점을 못 높인다는 거는 계속 이 안에서 이렇게 수렴 형태로 가게 되면 얘는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고점을 못 높일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더 내리고 가든 그냥 가든 이건 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던 거였죠.
뭐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해줬고 운이 좋았던 거죠. 지금 보면은 큰 그림 먼저 잡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만큼 하락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 찐반으로 볼 수 있냐? 절대 아니죠. 뭐 하락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고 더 올라간다 한들 이렇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는 좀 더 높게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 앞으로 뭐 30%더 떨어지고 40%더 떨어지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강조했던 거는 뭐였죠? 여러분들 현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들인가요? 선물하시는 분들이야 단기적으로 접근하니까 뭐 단기에서 요만큼 올릴 수 있고 뭐 단기에서 또 요만큼 내릴 수 있고 크게는 뭐 많이 내릴 수 있고 그 배율에 따라서 본인의 관점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저는 현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하락에 있어서 가장 큰 패착이 뭐였어요? 이번 하락에 있어서 알트코인 손절을 잘 치셨나요? 못 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불장을 기대하는 바람에 손절을 못 친 것들이 있어요. 매집 좀 좋다고 제가 판단했던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비트코인은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근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알트코인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살짝 넘기고 별로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뭐 세럼,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고점을 못 높이고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다른 거 마찬가지거든요. 샌드박스 마찬가지. 2025년에 뭐 별다른 상승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불장을 기대했던 그런 관점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비트코인이 이만큼 하락할 때 동안 얘 하락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고 언제 이야기했냐? 이제 충분히 하락한 이후 그때 뭐 누가 더 먼저 얘기했다 뿐이지 이거 하락장일 수 있겠다, 하락장이다, 그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이미 이때 다 물려 있어요. 알트코인이 오르지 못하는 바람에. 변수는 또 뭐였죠?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래소의 상장 이슈. 거래소가 너무 많이 상장을 하는 바람에 개별 종목이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이만큼 하락할 동안 알트코인 마이너스 50% 이상 간 거 많으시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손절 못하죠. 이거 어떻게 손절해요? 내 아까운 돈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였어요? 조금이라도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차트라는 게 무한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만 있으면 그거는 누가 투자하겠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하락이 있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있고 또 그 다음 하락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 어느 정도의 반등, 이 반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반등에 작전을 잘 짜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이쯤에 물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다가 한 뭐 이쯤 내려왔을 때 물을 좀 탔어요. 그래서 평단 한 이 정도 맞췄어요. 그러면은 평단 이 정도 맞췄으면은 이만큼 올라왔을 때 내가 손절을 치면은 이만큼 손절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물린 거 아무 일도 안 했으면은 이만큼의 손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하락 관점이다, 하락이다, 한 번 더 떨어질 거다, 50%더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렇죠?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야 된다. 조금이라도 사서 평단을 낮춰서 올라올 때, 기술적 반등 줄 때 그때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그럼 물 타야 되는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쉬워요. 이게 일봉 RSI거든요. 여러분들 RSI 지표는 다 보시잖아요. RSI 지표 보시면은 RSI가 과매도 영역까지 왔어요. RSI가 과매도 영역까지 오면은 기본적으로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나와요. 안 그랬던 적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과매도 오고
결국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만 물 탔어도 어때요? 평단 여기 온 거를 이 자리에만 물 탔어도 이 정도 맞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탈출 자리 노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를 조금이라도 하셨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제가 비트코인 제가 20K 때 이때였죠. 이때도 살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갖고 제가 비트코인 500% 600%다 인증해 드렸잖아요. 그때까지 저만큼 저 샀을 때 사가지고 인증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거 보면은 안 사신 것 같아요. 이때 매집을 했으면 충격 한번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자 그러면은 분석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시장을 찐반으로 봐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아직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공통 구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통 구간이라는 거는 확률이거든요. 이 코인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매매를 하는 거는 딱 하나잖아요.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렇죠. 확률 갖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을 때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될 때는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해보고, 확률이 낮다고 할 때는 손절을 칼같이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한 차트의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로 이제 피보나치를 활용을 할 거예요. 피보나치.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기술적 반등을 확정은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이 ABC 반등, 하락이 있은 이후에 이 ABC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A, B, C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C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 A의 고점을 넘기면은 C파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 고점을 살짝 넘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C파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확정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쪽에서 매수를 못했다. 근데 나는 좀 이제 좀 그 추세 매매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상승하는 거에 좀 같이 좀 타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분을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분석을 꼭 해야 돼요. 일단은 자 보세요. ABC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공통 구간을 찾으시면 돼요. 자, 피보나치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가 있어요. 피보나치는 트레이딩뷰 툴에 있습니다. 피보나치라고. 그래서 고점 찍고 그리고 여기 저점을 이렇게 찍으면 자, 이만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적절한 기술적 반등의 범위를 어디로 잡냐? 피보나치 618에서 382. 자, 여기 보시다시피 382에서 618 구간까지를 적절한 기술적 반등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382에서 618. 자, 그리고 이렇게 지울게요. 그러면은 얘 반등이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구나. 그 가격이 어디냐? 자, 수평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 가격이 여기 98K 그리고 108K예요. 98K에서 108K. 그러면은 98K에서 108K는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올 수 있는 가격의 범위다. 그럼 목표값을 여기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공통 구간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통 구간은 확률이 높은 구간이죠. 뭐가 있냐 또
여기서 상승하는 거. 자, 이렇게 A, B, C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A, B, C 반등의 적절한 범위를 또 피보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추세 기반으로 한 피보나치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확인하시면 저점 찍고 A파의 첫 번째 파동에 고점 찍고 그 다음 B파 눌림에 저점을 찍으면 어디가 나오냐? 자, 이 A, B, C 반등의 적절한 범위는 어디로 보냐? 피보나치 1에서 1.272 구간을 잡습니다. 여기 피보나치 1에서 피보나치 1.2 구간, 이게 ABC 반등의 범위예요. 적절한 범위. 만약에 이걸 넘어간다? 그럼 얘는 ABC가 아니라 3파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임펄스 3파. 상승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1에서 1.272 구간을 적절한 기술적 반등, ABC 반등의 범위로 본다. 자, 그럼 또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공통 구간이 나왔죠? 이만큼의 공통 구간이 나왔죠. 이만큼의 공통 구간.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때에서는 나는 이제 매수했던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통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또 하나가 공통 구간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보통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플래그 패턴이 나와요. 이 플래그 패턴, 이거는 베어 플래그라고 합니다. 베어 플래그. 자, 그러면은 이 플래그 패턴을 채널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채널을, 자, 여기 저점 있죠? 저점 있고 그 다음 상승, 이렇게 채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첫 번째 이 고점, 여기 닿는 고점. 자,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자리가 생기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은 어디가 생겨요? 이만큼. 그쵸? 이만큼. 제가 색칠한 이만큼. 자, 이만큼은 베어 플래그 패턴,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내 범위가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공통 구간으로 잡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 딱 공통 구간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이런 공통 구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빠르게 상승하면은 이 정도, 좀 천천히 상승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 구간인 거예요. 확률이 높은 공통 구간. 이 가격이 어디냐? 수평선으로 그어보면은, 자, 이렇게 98K에서 약 101, 102K 정도까지. 여기는 이 기술적 반등의 공통범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서 매수했던 게 있으면은 뭐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지금쯤 분할 익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은 10% 정도는 올라왔을 거니까. 난 좀 끌고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98K, 최소 98K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나만의 공통 구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큰 그림상에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1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자리 올 때까지 왔으면은, 이 자리가 왔으면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일 수가 있고, 또 추가,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 반등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금
현금을 보유해야겠죠. 현금 보유. 얼만큼? 저는 못해도 30% 이상의 현금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하락에 밑에서 받을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최소입니다. 최소. 가능하면 저는 50%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소 30% 정도는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돼요. 왜냐? 하락장일 수 있으니까. 하락론자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락장 당연히 지금 상태로는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근데 네 말대로 안 가고 이 102K 넘기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현금을 보유했는데 아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남는 돈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제 예상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럴 경우에도 108K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의 범위입니다. 이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락 힘이 세면은 여기까지 안 가겠지만 어쨌든 108K까지도 기술적 반등의 범위예요. 이때까지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어디? 최소 30% 이상. 왜냐? 이 하락분에 대해서 밑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네 말 믿다가 현금 비중 왔는데 108K까지 넘어버리고 이거 뭐 신고가 갈 것 같은 모양새인데 너 때문에 현금 비중 늘렸는데 이거 어떡하냐 내 돈 어떡하시면 돼요. 돌파하면은 눌림 매수해서 다시 현금을 코인화 시켜가지고 신고가 갱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했던 거 이만큼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거는 욕심입니다. 내가 저점에 잡은 거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가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매매의 기본은 무릎에서 사셨으면은 어깨 정도에서는 파는 게 매매의 기본이에요. 지금 이 차트에서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냐?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사셨으면은 이쯤에서 파는 게 그게 무릎과 어깨예요. 더 올라가면은 눌림 매수하면 되잖아요. 현금 보유했던 걸로. 조금 덜 벌더라도 이 위험,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차트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500% 600% 수익을 냈던 사람이 운이 좋았지만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도 나도 한번 좀 이런 생각으로 매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하락에 대한 아직은 기술적 반등 범위다. 기술적 반등 범위가 98K에서 한 101K 정도 범위까지는 기술적 반등 범위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108K까지도 기술적 반등의 범위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높여 가시길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찐방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관점은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 눌림 매수 계속 해 나가시면은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할 때까지는 또 수익이 되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원하게 쭉쭉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기 주식처럼. 제가 주식도 하고 있잖아요. 주식도 좀 시간이 되면은 좀 주식 괜찮은 것도 좀 올려드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건 웬만하면은 100% 넘긴 것도 많잖아요. 시간 되면 그것도 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있어요. 오셔가지고 제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